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붓다의 지혜와 이야기들을 전하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오늘은 아주 먼 옛날 인도 마가다 땅에서 있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나이가 들었을 때 자녀들에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왜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아누라다라고 불리는 어르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 옛날 마가다라 불리는 땅에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아누라다라는 이름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누라다는 가족을 부양하며 한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분이었고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만큼 훌륭한 성품과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날이 길지 않아 보이는 어느 시점부터 아누라다 마음속엔 끊임없는 불안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자녀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털어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누라다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장남은 아주트, 둘째는 스미키, 그리고 막내는 라비였습니다. 이 3자녀는 모두 가족을 아끼며 서로를 돌보는 사이였고 아버지인 아누라다도 늘 지극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아누라다는 노년에 이르러서도 자꾸만 떠오르는 과거의 후회, 그리고 장차 다가올 불안함을 자녀들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혹시 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오해나 궁금증만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누라다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누라다는 마을의 승원에 살고 있던 늙은 수도자 카필라를 찾아갔습니다. 카필라는 많은 세월을 수행과 깨달음에 헌신해온 분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존재였습니다. 아누라다는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말해도 괜찮은지 고민이 된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카필라는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누라다여, 때로는 침묵이 사랑을 지키는 길이 될 때가 있네. 그대가 지금 지닌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털어놓으려 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그 무거운 마음을 덜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자녀들의 앞날을 위한 것인가? 카필라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 가운데 늙어 자식들에게 전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속이 있네. 그 3가지는 자식들의 마음을 지키고 노년을 맞이한 이 자신도 평온을 찾게 하는 지혜라네. 그 말을 들은 아누라다는 몹시 궁금했고 자신이 너무 오래 과거의 기억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그 3가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했지요. 그제야 카필라는 조용히 그러나 힘있는 목소리로 붓다의 지혜에 근거한 3가지 비밀을 하나씩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누라다는 카필라가 전해준 첫 번째 가르침을 깊이 새기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후회를 자녀에게 말하지 말라는 지혜를 들었음에도 마음속에는 계속 그래도 내 이야기를 꺼내놓으면 자녀들이 나를 더 깊이 이해해주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아누라다는 어느 저녁 식탁에서 용기를 내어 오래전 겪은 자신의 과오와 그로 인해 한때 가족이 파탄 직전까지 몰렸던 일을 자녀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가족을 위해 무리한 빚을 졌고 그 일로 식구들이 위험할 뻔했다는 사실을 오랜 세월 동안 숨겨왔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 아버지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다 이겨냈구나. 우리도 힘을 내야지 라고 생각해 줄 거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장남 아주트는 눈을 부릅뜨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에게 뭘 바라시는 겁니까? 둘째 스미키 역시 충격을 받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힘드셨다니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대화가 흐트러지자 가족 간의 잔잔하고 좋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누라다는 후련해질 줄로만 알았던 마음이 오히려 더 무겁고 괴로워졌습니다. 왜 말을 해버렸을까? 정말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누라다는 밤이 깊어질 무렵 달빛 아래 홀로 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카필라님의 말씀이 맞았을 수도 있겠구나. 다음날 아누라다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다시 승원을 찾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카필라는 잔잔한 미소로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아누라다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숨겨왔던 빚에 대해 자녀들에게 말했는데 아이들이 크게 혼란스러워하고 마음이 멀어진 기분이 듭니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카필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진실이라고 해서 언제나 마음의 평온을 주는 것은 아니네. 말하는 사람은 마음의 무게를 덜기 위해 진실을 털어놓으려 하지만 듣는 이는 그 이야기를 짊어져야 하네. 자네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돌아보게. 아누라다는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제 과거를 아이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래야 이해해주고 마음 놓을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그러자 카필라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옛일을 모두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오히려 그 무거운 옛일을 아이들에게 넘기게 될 수도 있네. 과거가 어떠했든 아이들에게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앞으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일 게야. 그러한 카필라의 말에 아누라다는 잠시나마 가슴 한켠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하고 묻자 카필라는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비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자네와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는 길일세.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옛일에 대한 후회라네. 아누라다는 이 말을 곱씹으며 내가 품은 후회와 자책은 내 몫인 것이지 굳이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줘야 할 이유가 없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때 카필라는 뜰 안쪽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저 작은 새를 보게. 저 새는 과거나 앞날을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한순간을 살고 있네. 자신의 노래를 부르며 자유롭게 날아오를 뿐이야. 이 한마디가 아누라다의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후 아누라다는 자기 행동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고 특히 장남 아주트는 그날 이후 거의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 스미키 역시 마음속에 불안감을 안고 아버지를 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막내 라비가 조용히 아버지를 살피고 걱정해 주었지만 그 순수한 다정함조차 아누라다에게는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누라다는 스미키와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스미키야, 잠깐 내 말 좀 들어줄 수 있겠니? 그러자 스미키는 마음이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앞에 앉아 네, 말씀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누라다는 그날 저녁 아이들에게 과거 이야기를 꺼냈던 일을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 또 잘못된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희가 아버지 마음을 좀 이해해주면 좋겠구나. 스미키는 시선을 내리깔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돕고 싶었고 아버지가 힘들지 않도록 지내시길 바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희가 어찌해야 할지 너무 혼란스러워요. 아누라다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의 진심은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고 싶다였지만 오히려 자녀들의 마음속에 크나큰 걱정과 혼동만 심어주게 된 것이죠. 그러던 차에 아주트가 집을 떠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 먼 곳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아버지 돌보는 일은 라비와 스미키가 알아서 하세요. 아누라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결과인가? 가족이 더 단단해지길 바랐는데 되려 갈라지고 있다니. 그날 밤 아누라다는 또다시 뜰에 서서 달빛 아래를 우두커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귀에 맴돌던 카필라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지나간 일이나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바로 지금을 살아가야 한다네. 그러나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으면서도 아누라다는 외롭고 괴로운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내게 지금이란 시점이 무슨 의미가 있지? 자녀들은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데. 며칠이 지나 아누라다는 작은 새들에게 모이를 주며 차분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진심을 털어놓아도 오히려 상처만 주다니 과연 내가 자녀들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그러자 조용히 나타난 막내 라비가 아버지 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 조금 이야기해도 될까요? 아누라다는 낯선 기분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비는 작은 새들이 모이를 쪼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항상 저희를 위해 애써주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했고 존경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 사실 저는 조금 난처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그걸 듣고 나서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단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멍했어요. 라비의 솔직한 고백에 아누라다는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그러자 라비는 이어서 아버지 마음은 편해지셨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걸 도대체 어쩌라는 거지? 하고 더 막막해졌어요. 그래서 조금 서운하기도 했고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옆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뻐요. 예전 빚이 어땠든 그건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살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아누라다는 눈물을 참으며 답했습니다. 라비야, 고맙구나. 네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어 정말 고맙다. 난 내가 잘했다 생각했는데 실은 불필요한 걱정만 안겨준 거였구나. 그 순간 예전에 카필라에게서 들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옛날의 후회와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무거운 짐을 지우는 셈이 될 수 있네. 그게 바로 붓다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누라다는 라비의 머리를 쓰다듬고 그날 밤 아이들을 다시 모아 조곤조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아버지가 전해야 할 건 옛 일이 아니었구나. 지나간 잘못과 후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마음이었어. 나는 그걸 헷갈렸던 것 같구나. 아주트는 위아한 듯 아버지를 쳐다봤고 스미키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누라다는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에게 꼭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범했던 실수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남고 싶은가 하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아누라다가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려던 찰나의 뜻밖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집을 떠나 있던 아주트가 갑작스레 돌아와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모으더니 아버지가 예전에 졌던 빚 관련 문서가 아직 조금 남아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말한 것입니다. 아누라다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기의 지나간 과거가 또다시 가족들에게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미키도 눈물 어린 목소리로 아버지, 왜 좀 더 일찍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희가 어떻게든 대처했을 텐데 라고 했고 라비는 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저희가 힘을 합쳐 해결하면 돼요. 라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아누라다는 또다시 깊은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결국 나의 옛일이 다시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구나. 또다시 정원으로 나가 작은 새들의 날갯짓을 바라보며 움직일 수 없는 듯 서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다가오던 카필라가 뒤에서 조용히 아누라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누라다여, 괴로움에서 도망치려 해도 쉽지 않다네. 지나간 일과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온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사람이 지금 여기를 돌보는 순간에만 평온이 깃들기 마련이지. 아누라다는 흐르는 눈물을 애써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잘못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자 카필라는 따스한 표정으로 작은 새들을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저 새들을 보게나 자네가 건넨 모이를 기억하고 있진 않을 걸세. 하지만 자네가 했던 그 행동은 이미 새들에게 한 끼 먹을 양식을 주었지. 자네의 행위는 분명 지금 이 순간 새들을 살아가게 했네. 자녀들도 마찬가지일세. 비록 자네가 지나간 일을 말하거나 말하지 않더라도 자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어떻게 웃으며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주는지가 자녀들에게는 진짜 본보기야. 옛날에 저지른 실수만 떠올리며 괴로워하기보다 지금 자네가 살아가는 태도를 보여주게. 그게 곧 아이들에게도 힘이 될 거야. 아누라다는 그 말에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곧 마음을 가다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과거를 자책하는 게 아니라 지금에 충실하고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날들을 더욱 값지게 만드는 것이구나. 이후로 아누라다는 가족을 다시 모았고 그저 담담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남은 빚이 있다면 너희와 함께 해결해보겠다. 내가 잘못했던 부분은 인정하마. 하지만 그 일에 눌려서 우리가 매일 걱정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겠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며 서로 격려해주자. 나는 너희가 있어 고맙고 또 미안하구나. 아주트는 아버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결국 작게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미키는 눈물을 훔쳤고 라비는 아버지, 우리 다 같이 힘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가족은 다시금 손을 맞잡고 일상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마주했습니다. 예전보다 상황이 편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누라다는 더 이상 내가 잘못했으니 하며 죄책감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에 일어나면 작은 새들을 돌보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저녁이면 자녀들과 얼굴을 맞대며 오늘은 수고했다 하고 다정히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누라다는 다시 승원을 찾아 카필라에게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제 과거가 저와 아이들의 일상을 망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아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다정함과 책임감을 보여주니 오히려 집안이 더 단단해지는 듯합니다. 카필라는 고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붓다의 지혜라네. 지나간 건 이미 바뀔 수 없고 앞날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허락된 건 이 순간뿐이니 지금을 보듬고 사랑하며 사는 수밖에 없지. 아누라다는 감사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들은 바람에 몸을 맡긴 채 자유롭게 날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저 새처럼 자유롭게 살아볼 수 있겠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나와 내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겠지. 하고 생각했죠. 이후로 가족들은 천천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조금씩 대화를 시도하며 서로를 이해했고, 아주트도 다시 마음을 열어 식구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스미키 역시 아버지에게 예전처럼 다정한 눈길을 보내며 이젠 저도 너무 걱정하지 않을게요. 아버지께서 지금을 잘 살아주시면 저희도 그걸 보면서 힘을 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라비는 여전히 착한 웃음으로 아버지 곁에 머물며 잔잔한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느덧 가족 안에는 이전보다 더 단단한 유대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돌보며 살아가자는 마음이 공통으로 생긴 것입니다. 아누라다는 과거의 후회를 굳이 말로 꺼내지 않아도 이미 아이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있고 자기가 아이들을 아낀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언젠가 찾아올 미래가 두렵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의 시간을 저당 잡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앞으로도 계속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겠지 하고 생각한 거죠. 아누라다는 카필라에게 전해들은 나머지 두 가지 가르침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것은 앞날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아이들에게 털어놓지 말 것과 주변 사람이나 자녀에게 과한 불만과 기대를 전가하지 말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이 세 가지 비밀이 모두 같은 흐름으로 이어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나간 잘못이나 후회는 자녀에게 굳이 짐지을 필요가 없으며 아직 오지 않은 앞날의 불안을 미리 아이들에게 심어줄 이유도 없고 나의 불만이나 무리한 기대를 전해 아이들이 힘겨워하도록 만들 필요도 없다. 이것이 카필라가 말한 붓다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누라다는 아이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아 차 한 잔을 나누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마음 고생했지? 이제 아버지는 옛날 일을 굳이 꺼내지 않을 거고 또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을 너무 두려워하지도 않으려 한다. 무엇보다 너희에게 뭘 심하게 바라거나 남을 탓하는 말도 되도록 하지 않으려 해. 다만 아버지가 바라는 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잘 살자는 거야. 아주트와 스미키 그리고 라비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우리도 앞으로 아버지를 더 이해할게요. 그리고 우리끼리도 도우며 지금 하루하루를 잘 보내보아요. 그리하여 가족은 한층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빚에 관련된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나씩 해결책을 찾아보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지만 이전처럼 누군가를 탓하거나 과거를 들춰 죄책감을 더하는 일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아누라다는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평온이고 가정의 소중함이구나 하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누라다는 다시 승원을 찾아가 카필라에게 고개 숙여 감사와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카필라님,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말씀 덕분에 저는 저 자신도 자유로워졌고 아이들도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카필라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대가 깨닫고 실천해 주어 나도 기쁘네. 궁극적으로 이 깨달음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의 마음에서 찾아낸 것일세. 부디 앞으로도 계속 지금에 깨어있어 주게나. 그 길로 돌아오는 아누라다의 눈에 들어온 건 여전히 마당에서 논이는 작은 새떼였습니다. 이 작은 새들은 늘 지금 이 순간을 살 뿐 어제 혹은 내일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누라다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자녀들이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활짝 웃으며 얘들아, 오늘 날씨가 좋구나. 우리 함께 식사 준비나 해볼까? 하고 반갑게 불렀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목소리에 아이들은 네, 아버지 하고 즐겁게 대답했죠. 결국 아누라다는 지나간 후회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그와 함께 과거의 짐을 나눠 짊어지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미래에 대해서도 너무 큰 두려움 대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을 조금씩 하며 기다리자는 마음을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붓다의 가르침이 전하는 진짜 메시지, 즉 세월을 탓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말이겠지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이유는 많은 분께서도 자녀를 둔 부모로서 혹은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어른으로서 똑같은 고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걸 말해줘야 하나? 미래가 걱정스러운데 자녀에게 미리 알려 대비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혹은 내 속상함이나 사회에 대한 불만, 자녀에게 자꾸 토로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붓다의 지혜가 전하듯 그 세 가지는 굳이 노년에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해버리면 오히려 자녀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 자신도 평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첫째로, 지나간 옛날 일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은 굳이 아이들에게 전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몫이고 이미 지나간 일이며 자녀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니까요. 둘째로, 아직 오지 않은 앞날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근심을 미리 아이들에게 알려서 두려움을 심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지금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도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나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그건 자녀의 어깨를 더 무겁게만 만들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를 돌아보고 차분하고 다정한 태도로 자녀와 주변을 대하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일이지요. 부탁께서는 언제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리가 살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지금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누라다의 이야기는 그런 말씀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칫 과거의 잘못을 줄줄이 떠올리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것으로 위안받고 싶어지지만 실은 그게 오히려 그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날이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 며 두려움만 전하면 자녀나 주변 사람들은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불안과 중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나 자녀에게 너는 왜 이렇게 못해주느냐? 내가 이렇게 기대하는데 왜 이루어주지 않느냐? 식으로 불만과 기대를 계속 퍼붓는다면 그 결과 역시 좋을 리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나답게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결국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통해 배웁니다. 그들이 보고 배우고 닮아가는 것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긴 이야기나 탓이 아니라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아누라다가 막내 라비에게서 깨달았듯이 자녀들은 부모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혹시 내 후회나 불안 혹은 불만과 기대를 너무 많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로 이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오히려 짐이 될까?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 작은 새들을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새들은 어제를 후회하지도 내일을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햇볕이 비추면 날아오르고 밤이 오면 쉼을 찾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자유롭고 평온하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낼 수 있다면 삶이 훨씬 덜 힘들어질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과거를 붙들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앞날에 휩쓸리지도 말며 주변에 대한 과도한 불만이나 기대도 조금씩 내려놓고 그저 지금이라는 순간을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면 혹시 하지만 삶이란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요. 물론입니다. 삶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바심과 불안을 조금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이 순간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다 보면 상상도 못한 평온과 기쁨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또 내일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여전히 내가 옛날에 큰 실수를 했는데 이걸 자녀에게 말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나 나중에 혹시 병이 들면 어쩌지? 이 걱정을 자녀들에게 미리 알리고 대비하게 해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혹은 자녀가 이렇게 해주지 않아서 서운하다, 내 기대대로 안 돼서 속상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오늘 이야기 속 마누라다와 카필라, 그리고 작고 자유롭게 날던 새들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오래도록 불교 이야기와 붓다의 지혜를 전해왔지만 여전히 매일 배웁니다. 과거도 미래도 남 탓도 아닌 지금에 깨어있으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지만 실천은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매 순간 깨어있으려 노력할 때
내 안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내 주변에도 잔잔한 파문이 번져나간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 혹은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어떤 것인지, 또 지금을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붓다의 가르침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온과 기쁨을 찾는 법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 지금 이 순간에 좀 더 깨어있고 가족과 주변인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며 그래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지 라고 희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모두 평온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작은 새들이 하늘을 날듯이 자유롭고 가벼운 마음으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